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 그리고 미혼들 이들의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시끌시끌하죠. 연말 정산 문제인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방식으로 직장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 정치권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당시 여야 모두 합의한 법이지만 아무래도 여당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서 소득 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이 민감한 세금 문제까지 터졌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납세자 연맹은 어린 자녀를 많이 가진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또 미혼들에게는 사실상 독신세를 신설한 것이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쨌든 당시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딱히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이 재벌이 내야 될 돈을 결국은 서민들이 메꿨다 이렇게 공격에 나섰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혜영 의원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 봉투값까지 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면서 오르지 않는 건 오로지 그 세금 법인세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합의한 당사자여서 좀 무언했던 거 봅니다. 이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저지하려 했지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유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이 역진적이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긴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이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인해서 이 중상위 계층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만 중간이나 하위 계층은 오히려 덜 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인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인 입장에서는 내지 않았어야 될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 가칭이죠. 네. 이 법의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 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통일 준비를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통일 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와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 운행도 추진되고요.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결의 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늘 통일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통일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나진 하산 물류 사업 추진을 통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일 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소식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온 틀이 크게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법을 제정해야지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관련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오늘 그 브리핑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북한의 대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도 들어있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최모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고려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전세자금과 주식투자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미 지난해 4월에 검찰의 수사를 한번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최 판사는 여러 가지 해명을 하긴 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 씨에게 나왔고 또 대가성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이후에 8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죠. 어떤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아 씨가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 항공기 항로 변경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박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항로라는 것은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면서 항로에 대해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열흘 전 터키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군. 자, 이 김모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떠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김군이 있다는 이 터키의 킬리스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킬리스는 IS가 장악한 시리아 북부 지역과 가까워서 외국인들이 IS에 합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색 여행 경보 지역으로 설정해 출입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김군이 왜 이런 곳까지 갔는지 또 함께 간 한국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 초중인데요. 가족들은 김군이 펜팔 친구인 하산을 만나기 위해서 터키에 갔다고 하는데 이 하산의 정체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군이 IS에 합류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네. 하산이라는 인물 역시 IS 대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7.7% 폭락을 했군요. 중국 성장률도 24년 만에 최저치로 전망됐다는데 그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7.7%나 폭락하고 선전 성분 지수도 6.6%나 하락했습니다. 당국이 증권사들의 융자 업무 현장 조사를 벌여서 증권사들의 규정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주가 무더기로 폭락한 건데요. 네. 신용거래 확대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선 이런 조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서 금융부분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대내외 수요 감소로 중국의 강점인 제조업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발표될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7.2%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2014년 전체 성장률도 7.3에서
7.4% 사이에 머물러 목표였던 7.5%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목표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동시에天安문 사태 여파가 남았던 1990년 이후에 24년 만에 최저 성장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열린 유니버설 대회에 출전했던 미녀들의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녀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대회에 출전한 미스 이스라엘 그리고 미스 레바논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미스 이스라엘 마론 마탈론이 미스 레바논 살리 그레이지와 미스 일본 또 미스 슬로베니아 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사진이 유포되면서 이스라엘과 앙숙인 레바논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고요. 미스 레바논 그레이지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양국은 현재 사실상 준전시 상태로 교역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요. 상대방 국가로 입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레이지 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회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미스 이스라엘과 사진을 찍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다고 밝혔고요. 네. 또 미스 일본이 함께 있는데 미스 이스라엘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셀카를 찍은 뒤 일방적으로 SNS에 올린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이 숨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로 진행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 이인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당에서 제주도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서 예, 제주도 가셨어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요새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가지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외국 출장도 가 계시고 예. 또 지역 활동도 하시고 예. 지금 이제 각자 그동안 밀렸던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이인재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하신 분이 한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당을 하도 많이 바꾸신 데다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예. 장관도 하시고 또 도지사도 하시고 예. 그 오만 거 대통령 빼고 다 하셨어요. 예,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치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88년부터 했으니까 27년 됐습니다. 예. 정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정치 시작하실 때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참 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정치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우리 국가 공동체 일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정치를 이제 지망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망대로 이 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후회해본 일은 없고 다만 이제 정치를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저도 한 큰 흐름의 한 구성원인데 늘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좋은 정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또 국민들의 행복이나 국가 장래도 어려우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늘 노력하면서 정치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뚜렷한 무슨 뭐 정치 현안보다도 예, 예. 정치를 오래 하신 원로로서 예.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마음을 좀 편하게 예, 예. 해주시는 시간으로 예,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네. 저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은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다 예.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다 알고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피부로 늘 부딪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뭐 구성원, 그러니까 엘리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도 역량도 문제지만은 예. 이제 정당이 있고 또 정당에서 이제 대표들을 당선시켜 가지고 구성하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정치의 큰 단위가 이제 정당하고 국회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이다.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예, 전후 냉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 바람, 네. 또 이제 산업 문명에서 지식 문명으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나 뭐 대학이나 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10년, 20년 전하고 오늘은 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당 또 우리 국회는 그런 그 성장과 진화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정치 개혁, 정치 혁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 하지 않고서는 이제 정치적 그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국민들은 뭐 하루하루 늘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 못한다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당의 이 후진성을 극복해야만 현대 정당으로서 이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 정당들이 대표가 모여가지고 구성돼서 운영하는 국회도 제1을 다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치 혁신을 요즘 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늘 말씀들을 합니다. 예. 제발 좀 정치권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혁신을 통해서 네. 또 국회도 혁신을 통해서 네. 일을 잘하는 이제 그런 그 조직이 돼야 되는데요. 예컨대 예. 이제 대장간은 아무리 고쳐봐야 대장간 아닙니까? 거기서 녹인 쇳물 가지고는 뭐 자동차나 배나 기계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용광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쇳물이래야 뭐 배나 자동차나 기계 뭐 큰 건물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혁명적으로 성공시킨 거는 포항 제철을 건설하면서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이 왜 이렇게 후진적이냐. 우선 사람 중심이고 또 명분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 명분 중심.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낡은 지역 구도라든지 낡은 이념 구도를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시시각각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시급하죠. 그렇죠. 하루하루가. 국민들은 과거에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자고 나면 다른 문제들이 터져 나와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해결은커녕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언론들도 그렇고 자꾸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자질 가지고 이제 많은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반 이상이 갈려요. 그렇습니다. 갈리죠. 반 이상이 갈립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비례대표는 거의 다 바뀌고. 사람은 아무리 바꿔도 정치가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구조, 정당의 구조, 국회 구조가 혁신이 안 돼서 그래요. 말하자면 대장간 개념을 제철소 용광로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말하자면 싱크탱크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당은 여의도 연구소고 야당은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인가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정으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예. 전략을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럼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예.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인건비라든지 무슨 조직 그 하드웨어 조직 활동비라든지 다 국민 세금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전부 그거? 국민 세금이죠. 정당 보조금으로 예.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정당 보조금하고 당원들 당비인데요. 당비, 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40억 정도를 써요. 평균 해가지고. 예. 그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억만 이 정책 개발비로 쓴다면은 석사나 박사 100명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한 푼도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네. 이 우리 당을 과학적인 정책 정당으로 네. 아주 대대적으로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시각각 그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인물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 예. 중심, 현대 명분 정당으로. 중심. 예. 네. 예. 예, 사람 중심, 명분 중심 또는 뭐 지역 구도, 이념 구도를 떠나서 예.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거 예. 정말 지당하시는 말씀이신데 예. 그거 왜 못합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말하자면 기득권, 예. 당도 뭐 시시각각 이 말하자면 여론이 나빠지면 뭐 계속 지도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2년, 3년 가는 지도부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떠밀리면서 그러나 이제 선거 때 공천권이라도 틀어주고 자기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낡은 방식의 그런 정당 운영을 고집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예. 이게 참 그렇게 좀 정책 정당화되고 하면 국민들은 저 정당은 저런 정책 또 정책이라는 건 수시로 그렇습니다. 또 예. 개발이 돼야 되고 예.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니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되고 예. 그러면 좀 희망을 가질 텐데 예. 그저 또 그냥 치고받고 싸움박질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당의 정체성은 예. 그 정강 정책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한다. 복지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기대하고 알고 있어야만 그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고야하고 그런 어떤 그 정강 정책이나 노선 가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발전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당이 뭐 이합집산 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뭐 이 정강정책하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게다가 이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이 삐까뻔쩍한 정책들을 또 내놔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나서 선거 지나면 또 그러니까 표를 어떤 얻기 위해서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정책들을 내놓죠. 그러니까 우선 이거 뭐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예, 표를 얻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예. 이 포퓰리즘에 이제 자꾸 빠져들어가게 예, 되고 예. 이것은 뭐 우선 당도 이제 자꾸 나빠지지만은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같이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예. 이 정책 정치를 좀 하라 이렇게 늘 요구를 해오는데 그런데 뭐 선거 때 얘기 공약 뭐 나중에 다 적당히 또 파기해버리고 말이죠. 예. 예?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하다시피 이제 왜 선거는 왜 옛날에 저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여당이 되고 이제 승리하는 당이 여당이 되고 패배하면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임 정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는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책임을 잘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못했으면은 야당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정치 문화는 불행하게도 책임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합의제예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이 합의제?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합의제로 유도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그거 나가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잘 되면 다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지만 안 되면 다 상대방 탓이라고 밀어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진 건 1년 2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햄머가 동원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려부시고. 이제 그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예. 폭력이라든지 극한 대립 이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든 선의로 것이? 만든 법이죠. 그러나 이제 꼭 선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완전 합의제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하자면은 이 이제 책임 정치를 실종시킨 게 국민들에게는 제일 큰 문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 어떻게 변해야 할까에 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 주실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당이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하고 책임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예. 또 기득권 말씀도 하셨고 공천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당 명칭도 수시로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당 명칭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예.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선진 민주정치 하는 나라들도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겠죠. 우리가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혼란도 좀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님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새로 시행된 연말 정산 소민 증세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331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1년 동안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무엇을 덜 떼고 덜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785번님께서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더 걷어가니 답답합니다. 증세 없다는 공약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증세가 국민들을 더 못 살게 만듭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로 시행된 연말 정산 서민 증세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이인재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개혁을 말하다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시죠. 이인재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 이 정당이 구조가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다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또 이 아주 싫어하는 게요. 그거 왜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냐 이런 거였어요. 작년 하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툭하면 장외투쟁이 있었고 뭐 또 여당에서 또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 정치 이 수십 년 하시는 동안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국민들 생활과 관련된 또 국가 장래와 관련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노선이나 가치, 정책 대안 이런 걸 가지고 다투면 국민들이 그건 오히려 좋아하죠. 그럼 괜찮죠. 그런데 이게 부질없는 명분, 국민들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공허한 명분, 자기들만의 그 관심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흔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주 머리를 내두르고 계시죠. 이게 다 낡은 정당 구조, 정치 구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를 여느니 안 여느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몇 달씩이나 완전히 놀고 먹는 국회도 하고 국회 문을 못 열고 하고 국회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정기국회 한 3개월이 있고요. 이제 한 달 걸려서 한 번씩 한 달씩 이렇게 임시국회 하는데 1년 연중 국회로 가야 됩니다. 미국이 뭐 하루도 안 쉬고 연중 국회 아닙니까? 1월 초에만 이제 관행적으로 뭐 한 몇 주 쉬죠. 그리고 또 뭐 국회를 언제 여느니 이걸 꼭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늘 국회 열어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자기들끼리 뭐 모이자 말자 뭐 하든가 말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열고 안 여는 것도 정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국민들은 뭐 아주 짜증을 내시는 거죠. 이런 정치가 자꾸 지속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또 정치인 자질로 갑니까? 아니면 정당별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 혁신이 안 되고, 이제 정당 혁신이 안 되니까 국회도 이제 공전이 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 혁신이 우선 선행입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정당들이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당은 이제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건 뭐 입법하고 예산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행정부가 거의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정부하고만 이제 싸우려고 덤벼들고요. 또 여당이 이거를 주도하면은 야당은 대안을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저 다른 뭐 어떤 감각적인 이런 그 명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덤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을까. 이렇게 좀 편하게 시급한 문제를 떠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냥 무슨 뭐 당의 대표가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시거나 그러면 정치를 싹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도대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꾸면 좀 나아질까 이런 이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여당도 정당 혁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야당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위원장, 여당은 원혜영 위원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혁신 경쟁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운영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당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당비도 다 세금에서 공제받거든요. 이게 세금인데 이걸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쓰고 있어요. 여고 야고. 그래요? 예산 편성도 없습니다. 아니 뭐 300억씩 몇억씩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산 편성도 안 해요? 뭐 당원에는 또 예산 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도 안 하고 말하자면 뭐 호주머니 수삼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 예산 편성을 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말하자면 정책 개발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우선 정치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이제 또 국민들 제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후진성을 이제 계속 키워 나온 게 공천할 때 뭐 잘못된 공천들 아닙니까? 네, 공천. 말하자면 당원이나 국민들 뜻하고는 상관없이 네. 자기들 세력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천하는 거에 이제 국민들 제일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공천을 당원이나 예, 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이런 민주적인 공천으로 완전히 객관적인 그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 혁신의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 뭐 이런 말씀하시죠? 예, 뭐 이제 물론 뭐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고요. 네. 그 정신은 이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공천 어떻게 했는데 지도부가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에는 뭐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이런 이제 공천을 했죠. 예. 예. 부끄럽지만 뭐 그게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공천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예, 공천 그렇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을 이제 정책 역량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민주화하고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전자정당화 해야 됩니다. 전자정당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수많은 직능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먹고 네.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 하더라도 과거에는 우리 농민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농민도 뭐 딸기 농사 하시는 분, 인삼 농사 하시는 분, 뭐 버섯 농사 하시는 분, 축산하시는 분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수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그쪽은 다 새로운 자기들만의 어떤 정책 또 사업 이런 거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무실 놓고 사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당화 하면은 뭐 그런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그야말로 다 당에 그분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이렇게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오고 또 우리 전문가들 수많은 전문가들을 잘 조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응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정치가 국민들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정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해가지고 말하자면 현대 정당화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이 정당을 혁신하자는 얘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중점을 이제 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이제 좀 다른데요.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책 역량 개발하는 거하고 그래야만 정책 대결 가지고 이제 지금 정당이라든지 국회가 싸움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싸워야 돼.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어떻게 하면 가지고. 국민들 더 잘 살게 하느냐. 또 나라 장래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가 돼야 싸우다 보면 되죠. 이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정책 역량이 없이는 그런 싸움을 할 수가 없죠. 예, 예. 아,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정책 연구도 좀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연기자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볼 때 그 배우들 모습만 보이지만 그러고 시나리오 쓰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 뭐 또 조명기사 뭐 뒤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역량이 있어야만 그 드라마가 감동적인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심을 크게 잘 파악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배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정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정책 혁신을 해야 된다.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혁신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공천도 혁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자 정당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 지금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지금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정당 이인재 혁신. 의원님이 대표가 안 되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이제 김무성 대표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 공천제도도 뭐 확고하게 민주화하겠다. 또 이제 정당 혁신 여러 가지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도 별로 그렇게 1차로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그건 이제 법안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야당하고 이제 협상해 가지고 통과시킬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머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정책정당 건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예, 예. 이런 똑같은 이야기는 야당에게도 하고 싶으시겠죠. 우리 여당이 하게 되면 예. 야당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여당이 먼저 하겠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대장간 허물고 용광로 짓는데 야당이 대장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의 야당이죠. 예. 뭐 과거 이제 집권도 했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대표되는 야권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여당 야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야당도 변해라. 예, 국민이 정해주는 거니까요. 예, 예. 야당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야당도 여당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서로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건전하게 정책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싸우는 것이기 생산적인 때문에 이의를 가지고 싸워야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정치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당청 관계입니다. 예.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아시는 바가 많으시잖아요. 예. 과거 정부에서도 뭐 일도 하셨었고 예. 그러신데 지금 뭐 꼭 현 정부에 관해서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시면서 예. 당청과 관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네. 말하자면 관료 조직인 행정부를 동원해 가지고 필요한 법 예산 만들어 가지고 네. 국회에 던져주면 여당은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병사 집단 비슷합니다. 뭐 거수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무조건 통과시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야당은 말하자면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권을 견제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타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투쟁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민주화라는 건 그 순간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또 새로운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관리 집단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제 역할을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정책 역량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책 역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못한다. 국민들이 지금 고통스러워. 아니면 간이 작아서 못합니까? 아니 정책 역량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큰 사업을 설계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옛날같이 권위주의 시대처럼 그냥 뭐 딱 밀고 가면 밀고 가는 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비판도 받고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여당은 이제 선거가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은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전국은 주도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를 이제 수반인 대통령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권들이 뭐 예외는 뭐 좀 있지만은 대부분 다 마지막에는 뭐 여당이 대통령 탈당도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서 현직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이명박 대통령만 빼고 그 앞에 대통령이 다 탈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뭐 새누리당 당원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은 말하자면은 이 당의 무슨 공식적인 직함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뭐 삼김 시대까지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당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수반이고 뭐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라는 헌법상 지위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최고 지도자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청와대, 대통령하고는 그 임기 5년 동안 운명 공동체로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같이. 이게 유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민의 여론은 이제 직격탄을 여당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을 주도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정책을 이거 무슨 뭐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걸 주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기
근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제일 위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루아침에 정책 역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전국의 주요한 정치의 그 어젠다라든지 이슈 이런 거를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열심히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여기서 자꾸 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체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다. 그 국회는 뭐냐? 뭐 청와대의 출장소냐?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얘기 많이 나오셨었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당하고 국회가 후진성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국회라는 게 뭡니까? 법을 만드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제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법안 제출권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대통령 밑에 예산실이라는 게 있지만은 예산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국회가 다 합니다. 상원, 하원이 다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한 20%씩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금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국회는 어떤 법이나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 끊임없이 여론에 의해서 말하자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옛날처럼 무슨 뭐 대통령 한마디가 뭐 법처럼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당하고 국회가 정책 역량을 가지고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이렇게 국정을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만 이게 좋은 법, 좋은 예산을 주도적으로 당과 국회가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걸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가지고 살림을 잘해서 나라 살림을 살찌우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이런 정치로 빨리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정당의 실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그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거든요. 미국은 대통령제니까 없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정부에서 법률안 제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부 협력체제, 입법부와 행정부와 협력체제를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비대한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지올졸 따라다니는 그런 형국을 보이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하는 능력. 당할 수밖에 없다? 주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행정부는 오랜 경험과 이 축적된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행정부에는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부처마다 연구소나 연구원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량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이나 국회가 말하자면 성장 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뭐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정책 정당으로 혁명적인 진화를 이루어내는 길밖에 없죠. 그 일각에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를 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 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또 뭐 분권형 권력 구조냐 이 모든 어떤 제도로 가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책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미국이 대통령제지만 왜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고 의회하고 대통령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나가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가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제가 원래 그런 폐단이 있지만 미국만은 예외다.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 그렇지만은요. 예를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스테이트 주도 다 그게 사실은 국가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예. 대통령제거든요. 예. 주지사하고 예. 주의회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정당이 그 의회가 역량을 가지고 이 법이라든지 예산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좀 내각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각제지만은 그 이제 당과 여당과 이제 정부가 한 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발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헌론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당이 적재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분권형 권력 구조에 관한 이제 요구가 높아지고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의회 중심, 그건 뭐 분권형이라는 건 내정, 외교안보 국방통일 이거 빼고 나머지 내정, 경제라든지 뭐 노동이라든지 복지, 교육 이런 내정은 이제 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여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정부 구성의 주도권도 가지고 그것은 한 가지 예. 아이디어고 예. 한 가지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 내각의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연구 과제죠. 예, 그러니까 뭐 분권형은 되게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지금 뭐 하나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이 세 가지 권력 구조를 골고루 지지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개헌이라는 건 뭐 거의 절대 다수가 어느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야만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은 좀 더 논의를 성숙시켜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논의를 좀 성숙 좀 시켜보시죠 뭐. 예, 지금 이제 꾸준히 뭐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강창희 국회의장 때도 그때도 헌법 개정 자문회의를 구성해가지고 예. 김철수 교수께서 자문위원장 맡으셔가지고 헌법 개정안도 발표했더군요. 네, 만들어가지고 이미 제출을 했어요. 국회에. 네. 예. 근데 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국회의원들 이제 국회의원이 그 헌법 개정안 제출하려면 과반수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야가 사실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야 의원들이 그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네. 예. 그렇군요. 네. 이 천호선 정의당 대표라고 있죠. 예. 네,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좀 이 다당제로 가고 소수 정당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자신은 과거의 운동권식 방식은 이제 탈피하겠다. 예. 재벌 해체 이런 주장은 하지 않겠다.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당제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수 내각제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당제 이제 많이 그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은 한 당이 이 과반수가 안 될 때는 이제 연정을. 다른 소수 당들하고 연정을 하게 되면 소수당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제로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 소수당들이 서 있을 땅이 굉장히 좁습니다. 뭐 다당제냐 또 양당제냐 하는 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당의 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분권형으로 가더라도 이제 소수 정당이 서 있을 땅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제로 있는 한은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선거구제 같은 것도 좀 바꿔서 소선거구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폭을 좀 넓혀주는 것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그런데 이제 선거구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독일 같이 이제 완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하는 나라 빼고 나머지 나머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데 이제 전부 다 소선거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뭐 자꾸 우리나라는 중대 선거구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다당제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그건 반대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당제는 네.
그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또 뭐 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연정이 가능한 네, 권력구조일 때는 이제 다당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는 다 당은 여러 개 이제 있는 편이고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정당도 여러 개 당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보수정당은 이제 충청도 기반으로 하는 당이 있다가 이제 지역주의가 이제 거의 이제 이걸 소멸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이제 개편이 됐죠. 예. 보수정당의 이 분화라든가 이게 다당화 이런 점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없다. 보이지 않죠. 일부 요즘 논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시죠. 이인재 의원과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새로 시행된 연말정산 서민 증세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460번님께서는 서민 증세업자들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월급쟁이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8400번님께서는 정부에서는 토해내는 세금을 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결국 내년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삼모사도 아니고 직장인들이 원숭입니까? 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031번님께 주간 경향, 448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